그건 뭐 제 알 바 아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많이 들었어요. 제 알 바 아니고요. 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전 잘 모르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단절적 태도죠.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우리는 더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거노인이 되는 거예요. 일곱 가지를 보통 말을 하는데 충고, 조언, 평가, 비난은 어떤 거냐면 너 나 왜 무시해? 나 존중하지 않는 거야? 막 이런 태도 평가했죠. 너가 남자친구로서 그러면 안 되지. 이것도 남자친구 기준은 나만 있어요. 타인하고 아직 안 맞춰졌어요. 근데 평가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정죄를 이미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고 충고랑 조언도 굉장히 많이 쓰죠. 어떻게 많이 쓸까요? 많이 들어본 거. 내가 너를 몰라? 내가 너를 너무 잘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철학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차가운 메시지를 알죠? 수술실에 쓰는 칼질. 칼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에게 가족이래요. 내가 너를 나눴는데 모르겠니? 나는 몰라요. 매일 내 마음이 변해서 몰라요. 그리고 사람은 성장해요. 그래서 원래의 고정값은 없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근데 어떤 단정값에서 계속 나를 정죄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비난의 힘을 갖고 상대한테 얘기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 넌 늘 그렇더라. 이것도 비교예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 뭐 타인하고 비교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리화는 A를 실컷 얘기했는데 그 A에 대한 티키타카를 하지 않고 B를 엉뚱하게 물어봐요. B에 대해서 열심히 대답했는데 C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도 맥락을 끊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때도 약간 열이 받아요, 상대가. 그래서 이렇게 합리화를 조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나가는 거, 이것도 이제 타인에게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단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절도 말로 이렇게 딱딱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제 알 바 아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많이 들었어요. 제 알 바 아니고요. 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전 잘 모르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단절적 태도죠.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우리는 더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거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고, 조언, 평가, 비난, 그 다음에 비교나 합리화 혹은 단절적 언어를 안 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안 쓰려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앞머리 좀 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민정아, 앞머리 그거 기르면 눈에 가시처럼 뭐 찌르지 않아? 엄마 걱정되네. 자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부드럽죠. 그러면 내 마음의 욕구, 걱정된다, 염려된다, 이런 말을 감정 언어로 쿠션처럼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자기야, 내가 조금 당황해서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 이러면 당황해서 그런데 라는 감정을 앞에다 넣었죠. 감정 언어를 계속 쿠션으로 좀 써줘야 돼요. 물론 긴박하면 얘기가 다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꾸 하는 연습을 조금 해나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문장에다 감정을 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으로 지금 얘기하는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이러는 거, 오빠 여기다 이거 왜 놨어? 라고 물어볼 때 진짜 궁금하면 오빠 여기다 왜 놨어? 이런 톤이 될 거고, 짜증이나 재촉이 되면 오빠 여기다 왜 놨어? 이렇게 얘기해요. 똑바로 안 치워? 똑바로 안 둬? 이런 음성이 들어가죠. 그러면 모든 문장은 문장 센텐스는 똑같을 수 있는데 어조나 투 때문에 그 감정이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궁금함, 퓨어한 궁금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A로 요청했는데 B가 왔어요.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막 짜증만 다 담아서 얘기하면 이거 A로 하라고 했는데 왜 B로 하고 그래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B로 요청했는데 왜 A로 했어요? 의문이 있죠. 음성에. 이거는 내가 B로 요청했는데 우리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못됐나요? 아니면 내 요청이 안 들렸나요? 혹은 들었는데 혹시 까먹었나요? 모든 여지가 음성에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무의식 중에 막 뱉듯이 얘기하지만 그때마다 뭐라고요? 욕망이란 감정을 조금 알아차려서 내가 어떤 감정을 실어서 상대한테 나아갈지, 그리고 거기에 안에서 내가 상대의 수용과 조율을 어떤 거를 받아들일지. 그랬어요. 나는 얘기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미스가 났나 보다. 이걸 그냥 서로 건강하게 대화를 해야 돼요. 어른들은 그 역할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감정을 어떻게 담아서 표현하느냐, 요것만 조금 집중해서 봐도 훨씬 나아질 겁니다. 나 지금 짜증을 담아서 얘기하려고 하나? 나 지금 막 성급함을 담아서 얘기하려고 하나? 이런 거를 조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함으로, 순수한 궁금함으로 물어보자.
녹음해 보시면 돼요. 녹음하면 아 내가 비참하게 말하고 있구나, 무례하게 얘기하고 있구나를 본인이 그냥 마음으로 팍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당당하고 공손한 멘트의 발화자가 있으면요, 그 문장 한 번을 그대로 그 어조로 따라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말투가 안 좋다라는 거를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말투의 특정음을 질질 끊어서 찍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죠. 똑바로 들어, 막 이렇게, 그죠? 혹은 뒤에 말투를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리고 되게 빠르게 얘기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인사가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똑같은 음절을 빠르게 해도 네,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받으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투로 그냥 휙휙 날려도 아, 여기다 주세요. 놓아, 여기다. 이런 얘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조라는 게 문장 구성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직감적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말투라는 건 내 말투를 딱 들어봤을 때 호감도가 없어. 나랑 누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 자녀가 커서 나를 멀리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서로가 외롭기 전에 아 그러면 말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말투가 뒤가 내려가도록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소탁이에요. 그러니까 말투를 뒤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게 대바라지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의가 없어 보이죠. 말투가 뒤로 내려가면 성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격식 있게 대하는 태도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하는 온도의 문제인데, 온도가 어긋나는 지점을 빨리 찾아서 걔를 역방향으로 바꿔놔야 돼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왜? 녹음을 들으면 내 소리가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처럼 뭐 복식호흡이라는 명상소리라는 단전호흡을 지키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단전소리는 공기음이 동그래요. 동그래서 상대한테 협의를 구하는 언어처럼 들려요. 이를테면 부장님 문 좀 열어주실래요? 라고 한번 부탁 같죠. 근데 얘를 목으로 하면 부장님 문 좀 열어주실래요? 그러면 얘는 알아서 문 좀 열지, 말을 해야 꼭 알아,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거고, 공기로 하면 부장님 문 좀 열어주실래요? 그러면 협의하는 것처럼 들려요. 말투를 부드럽게 하는 거는 발성호흡도 좀 지키고 중저음도 좀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세요. 아니 선생님 아나운서 될 것도 아닌데 중저음이 웬 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로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말로 가시처럼 찌르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들을. 음성도 이론이 있어요.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타인이 타인에게 호감과 신뢰를 느낄 때 음성이 38%를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하면 그 따뜻한 느낌의 온도를 가진 거거든요. 생각보다 비율이 커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나가다가 갑자기 이승환의 슬픈 부디라는 노래를 딱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냥 쿵 하고 내려앉죠. 그러면서 슬퍼요. 음감이 주는 인간에게 바로 오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이 아니고 무의식으로 움직이는 영역이 있는데 말이 뾰족해요? 그러면 제가 음성톤을 위가 아니고 목으로 이렇게 높여서 얘기를 하면 다른 강연자의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안 소리 많이 쓰고 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엄마 고마워, 고맙다고. 이게 고마운 걸까요? 아니잖아요. 아 엄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가 2번 말해도 부족하지. 이게 지금 좋은 표현인데, 그게 잘 되려고 하면 문장의 문제만 아니고 지금 얘기했던 그 말투가 상대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온도가 돼요. 그래서 약간 중저음을 좀 갖추는 복식호흡 유튜브에 많아요. 그거를 조금 갖춰서 거기에다 말투를 좀 공손하게 입히면 굉장히 좋습니다. 꼭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고, 2번째, 좋은 멘트의 한 문장, 2문장을 낭송하듯 따라해보세요.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많이 변합니다. 우선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너무 거절을 못하거나 너무 통제적인 사람은 둘 다 내면이 약한 거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면이 약하지 않으면 왜곡이 빨라요. 그리고 반응이 민감하게 탁탁 쳐요, 공격적으로. 그러면 공격적으로 칠 때는 내가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민도가 되게 짧아, 빠르게 반응해. 그러면 내가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이걸 알아차리려면 내 레퍼런스가 충분해야 돼요. 내가 데이터 실험이 충분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심히 관계를 하고 이번에도 실패했어, 이번에도 단절이야, 절교야, 이게 아니고 이번에 나는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너 성격에 너가 자존심도 세고 이런데 이 말을 내 성격이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꼬투리 잡고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다만 뭐를 알아차려야 되냐면 아 왜곡이 있구나, 자존심이 약해서 어떤 말이라도 저 친구한테는 만회가 안 되고 상처가 되겠구나. 그러면 오히려 함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닿을 때까지 사과하는 거예요.
전달이 아니에요. 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나는 던졌어요. 정보를. 받는 사람은 공명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명이 일어나는 건 이 사람 목인데 내 전달이 약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봐야겠죠. 그러면 전달이 될 때까지 A라는 화법이 아니고 이번엔 B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 대한 레퍼런스를 쌓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 우리 관계 안에서. 그래서 나만의 말과 관계에 대한 충분히 데이터된 레시피가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어른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책에서는 실타래처럼 엉클어진 우리의 소통 방식을 심리학적 관점과 대화법으로 쉽고도 깊이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당신도 결국 마음이 닿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